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평소 곡선도로에서 운전이 능숙하지 못하여 저수지로 추락하는 경우 변속 레버가 피해에 위치되어 있더라도 정신질환 이력, 자살 암시성 유서는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3나 2019-371호 5973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1년 10월 3일 18시 5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산면 봉산리에 있는 고삼저수지 기동부락 도로를 봉산리 방면에서 이전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고삼저수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 2 기재와 같습니다. 망인에 대한 검시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으며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안성경찰서는 위 검시 결과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12건이며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을 넘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위와 같은 망인 또는 피고 A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각 보험계약 사이에 1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체결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가입 2개월 후에도 저축성 보험으로 월납이백이 80만원에 이르는 우리희망저축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망인은 교자상, 제기, 병풍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망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0년에 수익금액은 7억 6천여만 원, 소득금액은 3천여만 원이었던 점, 망인 등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하여 합계 월 200여만 원 정도로서 당시 망인의 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 나,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지점은 직선 구간이었던 사실,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는 도로 좌측으로 천천히 정차하는 듯 움직이다가 중앙선을 넘어 저수지로 추락한 사실, 망인의 차량은 15분 정도 물에 떠 있다가 가라앉았는데 망인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인정됩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기재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직선 구간이긴 하지만 사고 지점 직전까지는 급커브 구간이 반복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약 34m가량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2010년 11월 14일 및 2011년 7월 24일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이 평소 곡선도로에서 운전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목격자 I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자동차가 저수지에 빠진 후
약 15분간 물에 떠 있었으나 망인은 어떠한 미동조차 없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밑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추락 시 충격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어 구조 요청이나 탈출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 기록에 편철된 사진상 나타난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 레버는 피주차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양 사고조사 등의 과정에서 변속 레버가 사고 당시와 다르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변속 레버의 위치가 피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망인이 저수지에 추락한 이후 더 이상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는 6억 6천만 원으로 망인 소유의 파주시 지 목장 용지 2173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망인은 형 L 명의로 된 파주시 M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8일 파주시 N 목장 용지 601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등 망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4억 8천여만 원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는 망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에 각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금의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망인은 교자상 병풍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망인의 공장에는 재고 물품도 상당 부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신용등급은 4에서 5등급으로 신용이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을 도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망인의 형 L이 선뜻 망인의 채권 채무 등 사업체를 모두 상속한 점,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소유의 지 토지에 국민은행 등의 가압류가 경로되었으나 위 L이 망인의 사업체를 상속한 이후 모두 해제된 점, 망인이 운영하던 오해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으며 특히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 과세 표준이 4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수익성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의 채무관계, 보험가입 내역 등을 조사하였으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단순 자동차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분하였습니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상태로 우울증 등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쟁점 다 고의 면책 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건강한 상태로 우울증 등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이나 사고 당일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망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원인 등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서 등 망인의 자살 의사를 밝힐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